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이므로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안건들이 많다 보니까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에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질의 앞서서 제가 좀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2024년도 본예산이 올라옵니다. 작년에도 그 본예산 올라올 때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올해 그 추경 예산들 올라온 거 보니까 삭감된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불필요한 사업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다른 재원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본예산에서 사업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삭감된 그 예산들이 나름대로의 사유는 있겠지만 그 삭감된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역설적인 또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의 예측성을 좀 강화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추경 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지금 신규 사업들이 지금 몇 건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올라오는 걸 보면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할 게 앞으로 이제 그 2, 3개월 뒤면 11월 정도면 다시 본예산이 올라올 텐데, 그 본예산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긴박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 확보된 예산들이 올해 안에 과연 그 사업들을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추경 예산 제도의 취지도 앞으로 살려서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산 전용도 지금 4건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기획항만경제실에서 지금 2건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다뤄야 될 기획항만경제실에서 세정과에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에서 전용이 나왔고, 청년정책과에서 인구 및 신중년 정책 기반 구축 사업에서도 예산 전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물론 예산 전용 제도의 그 활용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시의 그 예산 심의 권한을 또 침해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용 사례가 나왔을 때는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다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수산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면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로 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3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내역들이 6쪽에 나와 있는데, 요걸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그 과에서는 좀 설명서를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표기가 지금 표현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다. 어디냐면 그 삭감 내역 지금 5천만 원이 설명서에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수도, 전기, 통신 등 공공요금이 7,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경정하고 이제 기정 부분에서 4천만 원을 증액을 했죠. 그렇죠? 이게 본래 금액이 3,500이었었다는 거예요. 확보된 금액이. 거기다가 4천만 원을 이번 그 추가 경정 예산에 올려서 7,500만 원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4천만 원 올리는 데서 지금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 합쳐서 3천만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위를 한번 보세요. 신수공간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서는 1억 2,970만 원이 용역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정하고 기정 합쳐서 9천만 원 삭감이 있습니다. 그럼 밑에 표기 방식에 의하면 9천만 원 삭감이면 그 위에는 나머지 금액이 와야 돼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즉, 그 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7,500만 원은 그 경정하고 기정에 있는 증액분 4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3,500만 원하고 해서 표기를 7,500만 원으로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친수공간 운영 유지관리비는 기정하고 경정이 지금 9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삭감이. 삭감에 대해서 그러면 1억 2,970만 원이란 뜻입니까, 이게? 밑에 있는 표기대로 치면. 그렇죠? 표기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놓으면 의원님들이 상당히 좀 오해를 한다. 기존 금액 플러스 증액분으로 해서 밑에서는 위에다가 써놓고 위쪽 부분에서는 그 감액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본래 금액을 써놨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표기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5천만 원이 왜 나오는지 저도 좀 한참 생각했어요. 이런 경우는 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 부분에서 지금 3천만 원을 삭감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왜 삭감된 겁니까? 이유가? 이게 그 캠핑장 그 운영 기간 이걸 좀 잘못 처음부터 이거 좀 잘못 계산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지만 사실 이번에 그 노인정 같은데 무더위 쉼터 열라고 하면서도 냉난방기들이 오래가 돼서 그 170만 원 그 금액이 없어서 추경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 처리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금액들은 올려놔가지고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되고 그러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는 거죠. 예산 사업의 예측성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런 금액으로 인해서 다른 게 반영될 게 반영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부족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그 23쪽 좀 한번 봐보시죠. 전통시장 고객관리 및 공중 화장실 운영비로 해서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증액분이 어떤 겁니까? 공공요금입니까? 네, 공공요금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전기요금하고 이게 좀 올라가지고요. 단가가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 사업비 국비로 해서 1,28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그 전에도 저희가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화재알림 시설이 안개가 끼고 그랬을 때도 이게 뭐 그 불이 안 나고 화재가 안 났는데 안개 끼고 그럴 때도 울리고 그래서 뭐 안중시장 같은 데서도 좀 문제가 좀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네네. 지금 여기는 이제 송탄시장 쪽만 지금 이제 모든 점포가 했는데. 다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요. 예. 송탄시장에 16개 점포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아, 그럼 다른 데는 다 설치가 네, 된 설치가 이미 다 겁니까? 됐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그 30쪽 좀 한번 봐보죠. 소상공인 경영안정지금으로 해서 5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본 예산에 15억. 예. 예, 15억 섰던 거에다가 추경 플러스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그 20억을 확보를 하려고 했던 금액인데 예. 플러스가 지금 해서 5억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8월 말 일자로 15억이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진이 돼서 예, 예. 추가로 예, 지금 추가로 하는 지금 금액이다 경제가 이거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석 전후에 예, 좀 지금 빨리 예. 해줘야 돼서 예, 그래서 올라온 금액이라는 예, 거죠? 15억을 이미 다 소진했습니다. 8월 말 아, 일자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34쪽을 한번 봐보죠. 에너지 수급 안정 기금. 이게 총 사업비가 10억 8,950만 원이에요. 네. 추경에 지금 8,95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네네. 지금 저희가 에너지 수급 그 정책이 시에서 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도 사업이 있고 도 사업이 있고 시 자체 그다음에 이거 시 자체 사업이 사업입니다. 예. 있는데 이 도사업 같은 경우가 매칭 비율이 저희가 적죠. 예. 7대 7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도비 83인가요? 삼천리가 예, 그렇죠? 예, 86. 예. 이게 지금 전체 20억입니까? 대략? 지금 요거는 시비 전액 사업입니다. 아니 매칭 도 매칭 사업이 20억 예, 예. 20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 6군데 7군데를 예, 맞습니다. 예. 주는 금액이죠. 예, 근데 그거는 이거는 별개입니다. 시 그렇죠. 자체. 이건 올라오는 거는 시의 그 취약계층 보조 사업비를 예, 맞습니다. 예. 말하는 거죠. 대략 한 10억 써 있는 거. 올해 세 군데가 지금 됐는데요. 예. 숙성오리하고 이제 학현일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팽성읍 내리 이렇게 세 군데인데 내리께 이제 사업 하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조금 모자라서 이걸 아예 마무리 지려고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 취약계층 보조 사업 시 자체적으로는 게 대략 한 10억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1순위로 그 숙성 오리가 한 대략 5천만 원 정도 맞습니다. 비용이 예, 5,400. 소진이 된 예. 거고 예, 예. 그다음에 학현일리가 1억 7천 5백만 원 정도. 예. 그 나머지 금액 한 8억 6천 정도. 아니 내리, 나머지 금액이 예, 내리입니다. 7억 7천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내리가 조금 내리가 모자라서 지금 예, 해다가 조금 한 모자라 8억 6천 정도 들어가니까 예, 예. 그 부족분이 올라온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게. 예,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게 예산이 중간에 끊기면 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올해 마무리 짓는 게 한 번에 발주할 때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취약계층 보조 사업 한 대략 10억 정도 있는 거에서 그 학현인력하고 그다음에 숙성 오리 거를 뺀 나머지 금액이 예, 한 그렇습니다. 7억 7천인데 예, 예. 그 내리 사업이 한 8억 6천 정도가 더 예,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예. 그 나머지 그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라고 이해해도 맞습니다.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36쪽 좀 한번 잠깐 보시죠.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좀 이거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그 마을에서는 혼란이 와요.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를 지금 이제 뭐 내년이나 뭐 예를 들어서 후년이나 올 거라고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LPG 사업을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LPG 사업을 이걸 신청해서 하다가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혼동이 많이가 와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저장 탱크를 예. LPG를 담아서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그 비용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럼 LPG를 설치하게 되면 도시가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관이 이게 별개 사업으로 가서 도시가스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예산을 올렸냐면 당초에 이제 LPG 그 관으로 하면은 관이 작습니다. 저기보다 도시가스보다. 그래서 거기 그 지금 그 살이 그 올린 그 지역이 바로 앞에까지 지금 도시가스가 와 있습니다. 그 수월함리까지. 그래서 이걸 향후에 선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애초에 도시가스 배관으로 바꿔주면 나중에 사업할 때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이게 이중 투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 원래 도시가스관으로 LPG 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예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LPG를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서 됐는데 한 1, 2년 있다가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1, 2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예.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렇게 곧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러다 보면은 이게 이중 투자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갈 확률이 높은 1, 2년 안에 들어갈 때들은 대상지에서 빼고 나서 통지를 해줘야 이게 혼동이 안 오지. 또 이러다 보면 신청했다가 나중에 또 도시가스 바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게 또 요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제 수년 내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예, 그런 그래서 이제 데들은 이걸 빼놓고 하는 게 낫잖아요. 이게 아니 근데 이제 이거 지금 사업이 이미 다 선정이 된 건데 이제 마을에서 도시가스 나중에 들어올 건데 그럼 배관 그때 가서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수년 내에 또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애초에 지금 이걸 해주는 게 LPG를 했다가 나중에 그 저기만 배관은 전환이 그대로 있는 가능하다는 거. 거예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46쪽 한번 봐보죠. 공공 사회복지 사업. 요 사업이 지금 여기서부터 쭉 그 뒤쪽 부분 에너지 지원 사업까지 쭉 나가는데 이게 이제 발전소 이게 그 천연가 가스죠. 가스 지원 가스입니다. 사업이죠. 예. 그렇죠? 예, 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늦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면 올해 안에 이게 사업이 가능해요, 이게? 이게 매년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6월달에 이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가스공사에서 사업 그 심의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걸 땡겨야죠. 땡겨서 근데 이제 그 안에 추경이 없으니까 이게 거기서 심의 다 확정해가지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사업한다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이 기금들을 예? 그 사본들을 주고 올해 안에 정산하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산하겠습니까? 저희도 그게 좀 예? 불만족스러워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좀 연초에 빨리 해달라 이거를. 이제 거기 그쪽 가스공사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고에 떠나서 이게 주민 지원 사업이잖아요. 지원업위에서 해주는 사업인데 이래 반대로 못하게 한다는 거는 이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고요. 한 번 더 상의를 네, 해가지고 이 과정은 가급적이면 연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서 연초에 심의를 예, 예. 열어서 그쪽에서 통과를 시키고 빨리 사업비를 확정해야 올해 안에 공사를 해서 정산을 보지. 지금 9월달 넘어서 10월, 11월, 12월까지 동절기에 무슨 이런 사업들 보면 진짜 답답해요. 저희도 조금 그러니까 빨리 협의를 답답한데요. 해서 예. 저희가 직접 예. 이게 시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가스공사에서 해가지고 넘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협의를 예. 좀 해서 예, 예. 저희가 가스공사하고 이거 반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이윤아 위원입니다. 기획 항만 경제실 예산이 3천만 원 삭감 상임위에서 됐습니다. 그렇죠? 다른 부서들도 보면 그 공공요금 인상분 때문에 다 예산을 올리셨는데 여기 올리신 게 뭐 적정하지가 않아서 삭감이 된 겁니까? 저희가 산정을 좀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하신 거예요? 예, 그 캠핑장 개장 시기에 그 기간을 잘 이거 좀 저기를 했어야 그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삭감된 게 아니라 산정 잘못으로 인해서 그냥 삭감 요인이 발생된 겁니까? 그렇게 예.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좀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협의해서 이렇게 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획항만 경제실의 상임위에서는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실제 삭감한 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 기획항만 경제실이 전체 평택시 예산을 다 다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포함해서 전체 추경 예산이 얼마인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2조 5,300억. 그렇죠? 전년도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전년도하고 거의 좀 비슷하게 비슷하겠죠. 늘지 않았죠. 예. 2회 추경 대비해서 4.88% 정도를 지금 네.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1,180억 정도. 최대한 뭐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회 추경까지.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집행률이요? 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기획항만 경제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체를 다 지금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가르쳐 주시면 되고. 그 마지막 4차 이제 뭐 추경을 하게 되면 지금 예상되는 그 마지막 예산이 세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022년도와 비교해서 2023년도 최종 세출 예산이 어느 정도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거의 유사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늘진 예, 2022년도나 지금 결정적인 어떤 사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재는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가 이제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저기 세입이 줄다서 이제 그런 지금 원인이 이제 큽니다. 거의 그 세수가 주는 요인으로 해서 사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거의 모든 집행부에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반도체 공장의 불경기로 인해서 불황으로 인해서 세수가 준다라는 사유인데, 그러면은 평택시 앞으로 평택시의 모든 예산 경제는 그 반도체 공장의 흥망에 그냥 막 휘둘리게 될 것 같다는 아주 걱정, 호황일 때는 모르겠지만 불황일 때에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그게 전체 사유가 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지방세 사유의 주요한 그래, 요인이라는 당연히 거지. 그렇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그 예산을 몇백억이죠? 1,100억인가요? 100원입니다. 예, 1,100억 그 전체 예산 추경 예산에 보면 필수 예산이 한 950억 정도 돼요. 그렇죠. 그 가용 예산이 한 220억 정도로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필수 예산 대비해서 가용 예산 비율이 평택시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각종 뭐 시설 이런 그런 운영비, 고정비가 되겠죠. 급격히 이제 네, 뭐 그런 게 도시화가 되고 개발 예. 사업이 좀 많아서 이해는 하겠지만,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가용 예산이 뭐 한 20%도 안 돼, 전체 예산의 20%도 안 되는 가용 예산을 돌리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이런 뭐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면 이제 필수 예산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용 예산이 없어지고 그만큼 이제 시민들의 질이, 어떤 예산 사용에 대한 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엉뚱한 예산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도저히 내가 가정 경제를 하게 되면, 가정 경제를 끌게 되면 이거를 내가 과연 예산을 집행을 할까라고 생각드는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속된 말 뭐 어처구니 없는 예산들이 매칭으로 해서 들어와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경기가 안 좋고 뭐 이럴 때는 지금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네. 대부분 그런 이제 매칭 예산이라는 게 이제 뭐 정책적으로 뭐 정부에서 그리고 도에서부터 이렇게 관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좀 저희만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조정한다는 것도 그렇게 좀 쉬운 저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도시도 규모 이상 되다 보니 시설 같은 것도 또 나름 그런 또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고정비용 운영비가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시민 편익 사업에 대한 어떤 저기가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지금 그 질문해 주신 그런 취지 내용을 잘 저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도 뭐 하겠습니다. 15% 이상 뭐 예. 삭감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신중하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꼭 불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뭐하지만 우선순위 잘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 어떤 그 질에 예산 사용의 질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편성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번 예산에 그렇죠. 은실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70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 관련해서 그 부서장님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방채 발행은 아주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취지는 그게 아닐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왜 지방채를 발행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산 근린공원과 은실 근린공원에 1,580억을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채잖아요. 부채인데 부채 발행을 하는 게 예산을 쥐어짜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더군다나 금리가 1.5%에서 3%로 지금 오른 상황인데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노토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단체, 다른 226개 지자체 중에 지방채를 하나도 발행 안 하는 지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다 부채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근린공원 2개를 하는 거는 무조건 지방채로 발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추진은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도 더 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뭐 지방채가 부채이기는 합니다만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도 뭐 현안 사업 특히 이런 공원 업무 같은 사업은 시민들의 그 뭐 욕구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강하고 저희가 그걸 벌여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조속히 또 시기에 맞춰서 완공할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건 저희가 좀 우선순위 이런 걸 잘 판단을 해서 추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지방채 발행을 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지방채를 좀 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상환 계획을 보면 2023년부터 조금씩 이제 상환을 이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상환하셨어요? 금년도부터 상환이 들어갑니다. 상환이 들어가는 거죠. 네네. 아직은 한 적은 없고. 네. 그렇죠. 2023년도 이자가 21억이에요. 24년도는 원금은 92억 갚고 이자 19억. 적지 않은 이자예요. 2025년 이후에는 1,294억을 상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자만 57억입니다. 잘 생각들 하셔야죠. 그렇죠? 신중하게 생각들 하셔야 돼요. 지방채 발행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대출 받을 때 얼마나 걱정하면서 대출 받습니까? 똑같아요. 가정경제나. 저는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출 받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이자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금리가 굉장히 높은 시절에는 더군다나 어려운데 1.5%에서 3%로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죠. 신중하게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이게 삭감을 했습니다. 2,100만 원.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시장 우리 평택의 5개 시장 중에 이제 몇 개 시장에 매니저 인력 지원 사업을 좀 삭감을 한 건 이게 사유가 어떻게 돼요? 중기부에서 이제 그 모든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당초에 그 내시할 때 정확하게 내시하는 게 아니고 계략적으로 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최종 확정되는 게 5월 정도에 확정돼서 내려오거든요. 확정하셔가지고 남는 거 예, 남은 거 사실은 삭감하는 겁니다. 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매니저 지원 사업에 똑같이 형평성을 그대로 일률적으로 좀 적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장이 5개 시장이 있지만 큰 시장이 있고 적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점포 수가 적고 많고
상인 회의에 가입된 상인 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많고 적고 할 텐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뭐 한 명씩 배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지원하실 때에는 매니저 지원 사업에 좀 차등을 둬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좀 지원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평택시가 이번에 9월 1일부터 할인 보전율 7%로 하는 네. 그런 예산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10%였었어요. 전에는 10%였습니다. 예. 한참 그 코로나 어려울 때 예, 예. 그러다 이제 줄였죠. 예, 5%로 줄었습니다. 줄였다가 이제 7%로 늘렸어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경기 지역 화폐 그 화면 모니터에 뜨는 거를 보면 전체 경기 지역 화폐 할인율이 다 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0%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을 보면 31개 시군에서 전혀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시행하는 곳을 보면 7% 이하짜리가 없어요. 제가 설명을 좀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그 10% 하는 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에 3월 정도까지 해서 그걸 다 소진을 다 했고요. 지금 그 이후에 이제 6%였었거든요. 이제 그 돈이 내려온 거에 맞춰서 하는 건데 다른 시군은 그 10%짜리를 한 달만 대부분 한 달만에. 했다가 지금 남겨놨다가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번에 7%하고 이제 캐시백이 있습니다. 캐시백을 4%에서 6%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3%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13% 지원이. 예, 예. 물론 이제 캐시백은 이제 기한이 좀 3개월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건 데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네, 다른 데 데도 10%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른 데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캐시백 쪽에다가 그러면은 좀 더, 예. 지금 화면에 이렇게 뜨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평택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저부터도 당장 이것만 봐서는 다른 데는 10%하고 왜 우리 7%지?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렇죠. 홍보물을 내보낼 때 지금 7%로 인상된 부분, 6%에서 7%로 인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형이 이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금 확장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시백이 4%에서 6%, 다른 데는 캐시백이 아예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이건 좀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이 두 번, 부분에- 세 번 이 벌써 부분에 이제 읍면동에 내려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언론하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이번에 에너지 지원금 반납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렇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그 에너지 지원금 60몇 억이 네. 반납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예산 그 집행하는데 이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하셨어요? 이게 200 몇십억 중에서 60몇 억이 반환이 되는 건데 27만 가구 그렇죠. 네, 27만 가구가 근데 이렇게 반납액이 많다? 그 예측이 정확했었던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너무 나름대로 많이 반납이 돼서 네. 좀 신청률이 좀 낮다 보니까 예. 신청률이 낮으면 안 되죠. 신청률을 높이게끔 홍보를 하셨어야 아니, 되는데 너무 홍보를 좀 많이 수동적으로 했는데도 수동적으로 이게 하지 이제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몇만 가구 이제 그러면 수령을 21만 했습니까? 가구가 21만 이제 가구. 예, 6만 신청을 한 가구 안 거고요. 못하고요? 예, 6만 가구 정도 못했습니다. 그거를 뭐 연장을 해서 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실 생각은 없었어요? 2주 연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제 신청이 좀 안 돼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재난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수요 세대 수도 따지고 수요 대상층도 이제 인원 수도 다 체크를 할 텐데 추후에는 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렇게 반납 금액이 많지 않도록 특별히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자 의원님.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 선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중복된 것도 있지만 추가로 제가 또 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전년도 3차 추경에 비해서 이번에 3차 추경에 했을 때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번에 올린 비율이 4.7인가 이렇게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규모는 비슷합니다. 전년도 3회 추경 규모하고 네네. 전체적인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예상치 않는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전 지원금으로 인해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조금 더 축소되고 이렇다는 이제 말씀을 들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당초는 좀 변경이 예상됐었는데 저희가 좀 네네. 감액 사업을 좀 최대한 좀 감액해서 네네. 그걸로 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규모를 맞췄으면 조정을 했습니다. 애쓰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액 조정을 해서 맞추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감액을 할 때는 처음에 본 예산에서 세울 때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을 것이고 그것이 진행하다 보면 이제 감액의 필요성에 의해서 감액을 했을 텐데 본 예산에 그러한 것들은 좀 세부적으로 잘 하셔서 좀 뭐 일단 뭐 내부적으로 내부 어떤 그 시도에 대한 내시 변경으로 해서 많은 것이 삭감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 자체의 그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걸 예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예,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네, 네. 그 계획 변경된 사업이나 네. 아니면 그 잔액까지도 뭐 세밀하게 이렇게 좀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그런 원천적으로 잘못 예측해서 어떤 그런 사업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이제 의원들께서도 이제 질의를 해주셨는데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전 지원금이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것이 또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산을 세워서 지금 76%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때의 그 에너지 안전 지원금 신청률이 몇 가구 세대였습니까? 1차에서 이제 조주해서 2차에서 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차 저희가 좀 기간을 연장해서 네, 기간 연장해서 2주 동안 연장을 해서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몇 세대가 신청을 더 해서 76%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프로가 신청을 했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차수별로는 저희가 좀 확인은 못했고요. 그건 한번 저희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27만 7천 가구인데 현재 저희가 받은 그 신청받은 게 한 21만 2천 가구가 이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액이 270억 중에서 이제 한 200억이 이제 사용이 되다 보니까 한 그 저희가 76% 이제 신청도 76%가 했고 이제 사용도 76%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6억이 추경이 이제 삭감이 됐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92.5%의 그 안전지원금 신청을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긴급시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였고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도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긴급 에너지에 대한 안전지원금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을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76%가 아니라 타 지역의 90%가 넘는데 저희 지역에도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난 후에 신청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읍면동이나 아니면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할 수도 없기 때문에 좀 찾아가서 한다든지랑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평택시가 행정에 있어서 의지력을 가지고 이 긴급에 있어서 우리 서민들한테 필요로 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이러한 그 업무를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좀 교육을 강화시켰으면 하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이거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76%밖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됐고 또 신청도 그렇게 돼서 분석을 이렇게 좀 해보니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서도 설명은 드렸다시피 저희가 좀 평택이 유동인구도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1인 특히 1인 가구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좀 영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저기가 있으면은 그런 1인 가구 유동인구에 대한 그런 좀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홍보 방법 이런 걸 좀 보완을 해서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런 대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이제 또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으면 치수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산출 내역을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자동차 진출입 차단기에 이제 6천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처음에 했을 때 세워지지 않고 이번에 세운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자동차 진출 차단기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신규로 이제 잡혀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는 향후에 그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 라인은 다 설치해놨는데요. 도로는 통로가 좁고 해서 그 초창기에 설치하는 것보다 운영하면서 설치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 설치하는 것보다 개장 전에 설치하는 게 좋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당연히 개장 전에 이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산출 내역에 보니까 현수막, 팜플렛 제작, 쓰레기 봉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 그 친수 공간에 이제 그 국민들의 여가 캠핑장을 위해서 이제 참 좋은 여가 휴식 공간이라고 이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면 개장을 하고 진행이 되면 굉장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 그 지역에보다는 타 지역에서 또 많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거든요. 이럴 때 어떤 쓰레기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직 운영을 안 해서 정확하게 넣을 양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다른 곳에 있는 캠핑장 사례를 봤을 때 캠핑 오신 분들이 그 배출하는 쓰레기는 그렇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진이천이나 내리 캠핑장 감안해서 그 양에 맞춰서 사업비 계산한 거고요. 일단 운영하면서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 세울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산출 내역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개장을 하게 되면 그 타 지역에서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저희 이것도 뭐 지역하고 다른 이용료보다도 우리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할인이 있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나? 예, 저 평택 시민은 2만 원이고요. 타 지역 시민들은 이제 3만 원인데 임시 개장 기간에는 2만 원에 50% 할인해서 1만 원 정도 받을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뭐 다자녀 가구라든지 몇 가지 또 추가로 할인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건 조례를 통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특별히 저희 지역에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서 이곳이 저희 평택한 친수 공간이 정말로 그 타 지역에서 봐서 굉장히 그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네, 좀 쉬었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